이번에 XRP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약증 규모가 기존 11조에서 이번에 4조 원으로서 총 7조 원이 갑작스럽게 증발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미결제약증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청산되기 전까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에 베팅을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결제약증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11조까지도 찍었었던 이 미결제약증이 갑작스럽게 4조 원대로 줄어들면서 선물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절반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린 상황이고요. 그만큼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관심도가 급락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던 작년 11월 당시 미결제약증이 2조 8천억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봤을 때 미결제약증 증가 추이랑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맞물린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11조 원에서 4조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거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결제약증 규모가 4조 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해당 규모 자체가 리플 미결제약증이 본격적으로 고점 돌파 시작했었던 2조 8천억 규모보다도 1조 2천억이나 높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리플 XRP의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뜨거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업비트 거래대금 순위를 살펴보면은 항상 XRP 리플이 1순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리플 코인의 가격 흐름 자체가 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약증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해서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고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코인은 리플 XRP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리플 코인이 4,900원에서 3,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미결제약증 규모도 절반 이상 감소를 했는데 왜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리플 코인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미국 SEC가 이번 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면서 XRP ETF 승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소송 종료 여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 자체가 미국 SEC의 검토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SEC가 해당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중에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라는 것은 규제당국의 태도 변화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내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전 세계 최초로 XRP ETF를 승인한 점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XRP ETF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사례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SEC의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예견했었던 폴리마켓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도 XRP ETF에 대한 승인 확률이 80%까지 상승을 하면서 강력한 시장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코앞에 있는 XRP와 관련된 아주 큰 호재다라고 할 수 있는 SEC와의 소송 종료라거나 그리고 XRP 현물 ETF 승인이라거나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XRP 가격 자체가 3,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어요. 다만 여기서 분명히 수상한 점은 존재를 합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바이비트 거래소의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고객들은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바이비트는 모든 출금 요청에 대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현재 시점 이미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시킬 일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강력한 폭락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선물 포지션 청산 물량이 2조 원을 넘어섰죠. 수많은 선물 투자자분들께서 청산을 당하시면서 투자금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XRP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4,900원 고점에서 3,000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40%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을 겁니다. 항상 저희 채널에서 강조드리는 내용도 과연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거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9번을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딱 잘못해가지고 손실 보면은 내가 베팅했던 그 투자금 전체가 청산당하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무조건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 비중 조절 원칙 매매만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리플 코인과 관련된 흐름 자체가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에도 모자랄 만한 타이밍인데,
이렇게까지 선물 청산시키면서 고점 대비 가격을 40% 폭락시킨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세력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수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EDXM 리플 XRP 상장과 관련된 설명을 부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EDXM 측에서는요. XRP 리플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XRP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비트코인 캐시라거나 체인링크, 페페, 솔라나, 유니스왑까지 여러가지 알법한 코인들 총 10개 자산에 대해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DXM 거래소가 과연 어떤 거래소냐라고 했을 때 지난 2022년 당시 찰스 슈왑이랑 시타델 증권을 포함해가지고 전통 금융사들이 합작해가지고 설립한 거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EDXM의 당연히 주요 고객층이 기관,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증권법 위반 논란이 있으면 무조건 상장 안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 상장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DXM에서도 XRP를 상장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의 입지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RP 리플에는 엄청난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서 EDXM 주장을 살펴보면은 상당한 거래량과 그리고 증가하는 기관 수요를 기반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상장 자산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남기자마자 XRP를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XRP 상장 자체가 기존의 전통 금융권에서 XRP를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 수요가 XRP에 유입이 되겠죠. 전통 금융권 신규 매수세들이 리플 XRP를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재 완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SEC 비공개 회의 일정과 맞물리면서 리플과의 소송 리스크 해소 그리고 XRP ETF 승인까지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XRP의 성장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EDXM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 SEC와의 소송 리스크 또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플 측에서 디지털 유로 협회랑 CBDC 협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체인링크랑 디파이 협력을 했다거나 그리고 포르투갈, 브라질 간의 즉각적인 국제 결제 서비스 제공까지도 했다거나 이런 실생활과 연계된 사업까지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EDXM 상장 심사 요소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XRP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평소에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셨던 부분들 댓글 통해서 문의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과거 불장을 돌이켜보면요. 항상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됐을 때 이때부터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 불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강력한 알트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현재 시점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알트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마지막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불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늘 반복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세를 거치면서 개미들이 손절을 하거나 시장에서 이탈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동안 세력들은 저점 매집을 끝마치는 방식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뉴스라거나 댓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할 때 이때가 항상 저점 구간이었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170조 원이 넘어가는 현재까지의 매집 흐름을 감안을 해보면은 대규모 매집이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이때 불장에서도 이더리움이나 주요 알트코인들이 한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 기대감 꺾이고 암호화폐는 가짜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욕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땠습니까? 강력한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역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불장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세력들의 진입 시점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최근에 M2 유동성 지표 그리고 SEC의 규제 완화 움직임들 연준의 QT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세력들이 최대한 시장을 억누르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강력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으로 위축이 될수록 강력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점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들이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히 아쉬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플을 낮은 단가에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었던 기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겠지만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과거의 리플의 가격들, 비트코인의 가격들, 그리고 내 투자금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라요. 현재 시점의 리플의 가격, 그리고 비트 가격, 내 포트폴리오 상의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의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절대로 과거의 생각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현재 3,200에서 3,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4,900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서 그때 볼 수 있었던 수익이나, 그리고 그만큼 아쉬웠던 시간까지 여러 가지 대입해가지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의 매도 타점을 잡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현실적인 매도 타점보다는 내 욕심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매도 타점으로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답답함에 문의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때 그 가격에 매도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 그때 팔걸,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고점 자체가 얼마인지는 대략 알겠지만 그때 고점에서의 수익률을 눈으로 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고 왕년에 무슨 일을 했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항상 제가 업비트 현물매매 강조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인 투자금을 운영하실 때 이때 수익이 조금 나오거나 손실 조금 났다고 이거 복구하고자 무리한 선물매매 잘못 뛰어들어갔다가 소중한 투자금 전지산 청산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이전의 투자금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선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왕년에 얼마나 투자금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잘못하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반대로 리플에 500원, 600원, 700원일 때 좋은 매수 단가에 매수했지만 너무 일찍 매도해서 배 아프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상승하는 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4,000원 중반일 때 이때 고점 부근에 추격 매수해가지고 지금 하락에 다시 그냥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항상 매매하실 때 꼭 습관을 한 방에 몰빵 매수하거나 몰빵 매도하는 이런 매매보다는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라는 것들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리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결국에 그 누구든 간의 최저점, 최고점을 항상 매번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적당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의 분할로서 수익 실현해놓고 가장 중요한 제3의 종목, 현금 비중에 대해서 내가 따로 챙겨 놓으면서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여유를 갖고 제대로 견딜 수 있는 투자 심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고 하더라도 해는 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해는 다시 올라오죠. 지금 내 계좌 마이너스가 몇 %고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속상하고 다 손절하고 그만두고 싶고 답답함이 크게 오시는 분들, 그냥 그때 팔고 그만둘 걸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시장이 맞고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책의 한 권 중에 하필 지금 페이지가 단기 하락이라는 페이지에 속해 있을 뿐이지, 이전 페이지에는 FTX 파산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악재들, 하락장이라는 페이지가 있었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리플이 600원에서 4,9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황금 같은 시기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고, 여기서 잘 대응하고 준비하신 만큼 그 페이지는 결국에 도움이 되는 페이지로 만들어지실 거라고 꼭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